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는 작년까지 엄청 큰 하락을 겪었죠. 그리고 20만원 초반대에서 올해 들어서는 사실 박스권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30만원 이제 중반 근처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흘러내리면서 살짝 빠졌습니다. 현재 27만원대 위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올라준다면 또 언제부터 본격 상승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대치하고 있고, 외국인은 다소 중립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일단 매도세가 살짝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85%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 크게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 있고요. 공매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율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한 자릿수 꾸준하게 유지. 다만 오늘은 한 10%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이 없죠. 대차장고는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다. 공매도 관련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57조, 76조, 84조까지 좋았죠. 그리고 재작년부터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77, 72조, 올해는 71조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74조 근처, 그리고 후년에는 76조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를 저점으로 다시 꺾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4천, 9조 돌파. 하지만 다시 한번 눌리면서 3년 전부터 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4조, 3조, 2조 대까지. 그리고 올해 살짝 올라가면서 2조 5천,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가고요. 내년 후년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작년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복에 있어서는 내년이 더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내년의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으로 꾸준하게 회복세,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고요.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7,500에서 6,000대로 조금 이제 눌리는 상황이었고요. 3분기도 마찬가지죠. 7,000대에서 6,000대로 살짝 내려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확실히 전년 대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매분기 상승세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는 900에서 7,000대로 크게 올라가고요. 1분기 5,600에서 9,000대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실적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4분기보다는 또 내년에 더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걱정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에서는 이미 저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60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도 비슷한 수준.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4 근처까지 갔고요. 하지만 최근에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과 함께 같이 꺾였던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6, 3, 2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부터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숫자가 수치적으로 좀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죠. 2.2, 3.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두고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수익성입니다. EPS도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으로 꾸준하게 회복세는 좋아 보입니다. 올해 배당금은 1,238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72%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꽤 많이 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8.24배, PBR은 0.3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실적 대비 주가는 제가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전망인데요. 영업이익은 이제 5,600억 원대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19% 소폭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인프라 부문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ENC는 3분기 중 약 3주간 현장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진행률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철강 부문 역시 영업이익 5,880억 원대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4% 정도 약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아쉬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사 부문은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8만 톤 정도 늘어나고요. 스프레드가 8,000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자회사 부문은 매각이 결정된 장가항 제철소의 실적이 3분기에도 반영이 되면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다행이고요. 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3분기와 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2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7%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인프라 부문에서 포스코 E&C의 추가 비용 인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의 경우에는 EV 크레딧 폐지 이후에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3분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철강 수출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강 생산은 감소 중이지만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철강 수출은 지난해 1.1억 톤에서 올해는 6천만 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국 철강산업은 열연 스프레드 붕괴, 중형 철강사의 부채 비율 상승, 그리고 낮아진 철강산업의 중국 GDP 비중 등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자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철강, 비철 산업은 국가 전력 사용량의 16.6%를 차지하는 반면 IT, 첨단 산업인 IT 산업 사용량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력 자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막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내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 이하의 짧은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횡보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말까지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확실히 조금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내년 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한 두세 달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박스권 횡보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짧은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렸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확실히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 미리 담아두겠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어쨌든 30만 원 밑에서 들어가기는 충분히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밑에서는 진입하기에 메리트가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이상의 관점에서만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관점에서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재료로 목표가는 42만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4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여전히 상단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서는 더 상향 가능성이 있겠죠. 목표 주가. 그래서 일단 지금 자체로는 42만원까지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급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30만원 넘지 않았을 때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다가 계속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서 담아두시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잘 담아두시고 좀 더 살 수 있는 분들은 더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당장의 수익이 나긴 힘든 상황이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라인 두 개만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원, 37만원, 대충 할게요. 37이랑 32까지요. 자, 32. 자, 이렇게 두 개 더 그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37만원 언더로 맞춰주세요. 이 중간 라인 있죠? 37만원 언더로 맞춰주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37 언더로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못 맞춘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목표 주가 밑에라도 맞춰주세요. 42 언더라도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이 이제 마지막 라인 되겠죠? 32만원. 자, 32 언더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평단이 32만원 언더에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신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 없어요.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